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정사실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기정 사실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수까지 둔다라고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또 무슨 카톡 같은 걸 검열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책들을 밀어붙여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탄핵이 될 거다라는 100% 확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론조차 지적하고 있는 게 4월 18일 전에 헌재가 이 탄핵 심판을 갖다가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양측의 지금 입장이 너무나 판이하게 나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도 그렇고 두 사람이 민주당이 믿었던 유일한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진술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40여까지 해가지고 9명의 체제를 구축하고 그래가지고 5대 4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금방 되겠지, 헌재를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특히나 정영식 재판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소신 있고 참으로 진짜 헌법재판관다운 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참 진짜 이재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마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가 기대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SNS로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걸로 안부 인사를 전할 만큼, 사모님에 대한 안부를 물을 만큼 두 사람이 운명 공동체니까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원래 그래서 문영배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현식 재판관도 그렇고요, 김영도 재판관도 그렇고 뭔가 이제 문영배가 뜻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언론들을 통해, 그리고 또 국민들을 통해서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사상적으로도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얘기하지 마세요, 정현식 재판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었을 것인데, 본인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말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변론을 봐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영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재판을 주도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근데 이게 처음에만 하더라도 안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김영도 재판관의 말을 끊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김영도 재판관 같은 경우는 증인들의 이런 어떤 증언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유도하려고 하고, 정영실 재판관 같은 경우는 깐깐하게 증인들의 그 증언들 자체가 신빙성 있는지를 따지고 있는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문영배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기가 죽어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법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장일치로서 탄핵이 인용이 됐던 것도 그때는 여론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장일치로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만장일치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세가 이재명과 그리고 문영배를 위한 기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현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적인 증인들의 신빙성을 갖다가 아주 이제 칼같이 이렇게 찝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내란과 그다음에 계엄 사태에서 유일한 물적 증거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같은 경우도 비아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없거든요.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그 물적 증거가 뭐냐? 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지를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거기에 이제 그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딴지일보의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정확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치인들을 체포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은 불법이었고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유일한 물적 증거인 메모지에 대해 가지고 신빙성이 없다.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낸 게 바로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메모지에 대해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겠죠. 합리적이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냥 가짜로 적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메모지에 뭐 어떤 식으로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검거 요청, 체포 요청 이런 식으로 적어놓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뭐 검거를 갖다가 이제 뭐 한다, 검거를 한다라는 식으로 적어놓고 가로치고 위치 추적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정작 여인영 지금 이제 그 전 사령관이 요청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검거를 갖다가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위치 추적만을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위치를 물어봤던 거를 자기 멋대로 이거를 검거를 요청하는 것이다, 검거를 해라라는 식으로 메모지를 갖다가 작성해 놨으니까 이거는 무슨 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왜곡 날조를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그 메모지 자체도 본인이 마치 작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가 이번에 정현식 재판관의 팩트 체크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죠. 이거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뭐였다? 자기는 그냥 기억에 나는 대로 휘갈거 적었던 것이고 왼손잡이라 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못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왼손잡이가 글씨를 잘 못 쓰나요?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진짜로 뭐 왼손잡이인지도 모르겠고 왼손잡이 호소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본인이 작성했던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그거를 작성한 것이다.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계엄과 내란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지조차도 정현식 재판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신뢰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이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곽종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해 왔고요. 그 지시의 내용은 군인들을 갖다가 707 부대를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국회에 침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됐고요. 거기에서도 정현식 재판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생각했었을 때 국회에 무슨 뭐 707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200명,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몇 명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한 2, 300명 정도가 이제 뭐 특수부대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처음에 계엄 직후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국회에 파견된 사람들이 한 300명 가까이가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게 국회에 지금 들어갔던 사람 몇 명이라는 거예요? 15명, 16명이라는 거예요. 16명을 가지고 국회에 그렇게 16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끌어내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도 납득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곽종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정현식 재판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의원을 뭐로 정정했습니까? 인원으로 정정했죠. 인원으로 정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으면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뭐 또 뭐 요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으면 요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사람을 뜻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진짜 끄집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또 직접적인 증거나 증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이재명이 기대할 수 있는 문영배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과 그다음에 홍장원 두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격파시켜준 사람이 누구다? 깐깐한 정영식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분노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영식 재판관 같은 소신 있고 양심 있는 재판관이 있다라고 하니 참으로 진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정영식 재판관의 깐깐한 팩트 체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